다음은 안전한 투약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기관 평가에서 환자 안전 보장 활동과 관련한 필수 영역은 아니지만 환자 안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간호사가 될 여러분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약 오류란 환자에게 발생하는 손상 여부와 관계없이 약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수, 오류를 의미하며 투약 오류는 처방, 의사소통, 조제, 투여 등 투약과 관련된 절차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위해 사건 중 상당 부분이 투약과 관련된 환자 안전사고입니다. 투약 오류와 관련된 중요 요인을 살펴보면 유사한 이름이나 유사한 포장의 약물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약물 이름이 비슷하거나 약 모양이나 포장이 비슷한 경우에 투약 오류 발생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용되지 않는 약물이거나 자주 처방되는 약물도 투약 오류 위험 요인입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의료진이 약물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고, 자주 처방되는 약물의 경우 너무 잘 알아서 기계적으로 수행하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에게 알레르기가 흔하게 일어나는 약물도 있는데 항생제, 마취제, 엔세이드와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등입니다. 치료적 농도 유지를 확인해야 하는 약물도 투약 오류와 관련된 중요 요인입니다. 치료 농도를 확인해야 하는 약물로는 정신과 질환인 양극성 장애 치료제로 사용되는 리튬, 기관지 확장제로 사용되는 테오필린, 강심제인 디곡신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약물은 치료 농도가 높아지면 부작용 발생이 높아져서 주의 깊은 관찰을 요하는 약물입니다. 투약 오류는 병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환자 안전사고 중 하나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7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파이브라이트는 알고 있을 텐데요. 여기에 기록과 약물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7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정확한 환자는 투약 전에 2가지 이상의 정보로 환자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정확한 약물은 처방에 따른 정확한 약품을 선택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약물 준비 과정에서 3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약을 꺼낼 때와 준비할 때, 그리고 투약 직전 이렇게 최소한 3번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약품의 포장이 훼손되어 약품 확인이 애매한 경우에는 약품을 유추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정확한 용량은 처방대로 정확하게 약품을 계량하고 약품을 희석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양을 확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항생제 1g에서 750mg만 투여한다면 희석 방법을 알아야 하고, 희석한 후 750mg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량하여 투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는 정확한 시간입니다. 식전, 식후, 수면 전 등 처방에 따른 시간을 확인하여 투여해야 하는데 복용시간을 의학약어로 표기하기 때문에 복용시간과 관련된 약어를 숙지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필수입니다. 약물시간과 관련하여 QD, QOD는 하루에 4번이라는 QID와 혼동하기 쉬워서 가능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cc의 경우도 잘못 표기 시 0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밀리리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확한 경로입니다. 처방에 따라 경구, 정맥, 근육, 피하주사 등 정확한 경로를 확인하여 투약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약어로 표기하므로 의학약어를 반드시 잘 알고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여섯 번째는 정확한 기록입니다. 투약 후 즉시 기록하여야 하는데 이는 기록 누락으로 인해 다른 간호사에 의해 약물이 중복 투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의 근무 시에 추가로 처방을 받고 투약을 했는데 대의 근무 간호사가 기록을 누락하였고 이분인 간호사가 출근하여 이를 발견하고 대의 때 투약을 안 한 줄 알고 또 투여를 한다면 투약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수행한 투약에 대해 정확하게 수행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약 관련 기록에는 약품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하고 관찰한 내용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도 그 약이 대상자에게 처음 투여한 약품이라면 투약 후 관찰을 한 후에 부작용 없음이라고 기록해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원칙은 정확한 교육입니다. 투약과 관련하여 환자에게 약물 의혹과 부작용, 복용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퇴원시약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투약 방법과 보관 방법, 그리고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도 함께 교육하고 교육한 내용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안전한 투약을 위해 약품 처방과 관련한 의학 용어를 숙지해야 합니다. 슬라이드에는 시간과 경로에 대한 용어가 나오는데 기본 간호학에서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위험 의약품 관리입니다. 고위험 의약품은 투약 오류 시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처방, 보관, 조제, 이송, 투여 및 폐기 시의 주의를 요하는 약품입니다. 고위험의 약품은 의료기관에서 목록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은 의료기관 임상실무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흔히 의료기관에서 고위험의 약품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약품으로는 고농도 전해질인 KCl, NaCl과 50% 마그네슘이 있고 헤파린과 같은 주사용 항혈전제, 항암제, 주사용 인슐린제제, 마약류와 그 외에 중등도 진정의약품, 조영제, 신경근, 차단제 등을 고위험의 약품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고위험의 약품 관리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고위험 의약품은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고위험의 약품 보관 장소에는 고위험의 약품이라는 라벨링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KCl, NaCl 등 고농도 전해질은 반드시 희석 후 사용해야 하며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관 장소에 반드시 희석 후 사용이라는 라벨을 하여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농도 전해질 보관 장소에는 고위험의 약품 라벨과 함께 반드시 희석 후 사용 라벨도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농도 전해질의 경우 사용 후 남은 잔량은 즉시 폐기합니다. 예를 들어 KCl 20cc 앰플은 40ml 이큐발란트인데 만일 처방이 10ml 이큐발란트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남은 잔량을 처치대에 올려두거나 하면 안되고 필요량을 주사기에 잰 후에 남은 앰플은 즉시 버리라는 것입니다. 개봉한 약품의 경우 보관이 필요한 약품은 의약품명 개봉일시 유효기간을 표기하여 보관하고 희석한 약물이라면 희석농도, 희석 후 안정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표기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고위험의 약품을 다루는 관련 직원은 해당 약물의 특성과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업무에 배치 전에 이런 내용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고위험 의약품 투여 시 주의사항으로는 만일 의약품 주입기인 인퓨전 펌프나 시린지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지속적인 주입 상태, 정확한 용량이나 투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위험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이중 확인을 하는 것도 투약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위험 의약품을 투여하는 도중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의약품 투약을 중지하고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며 증상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처치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헤파린을 주사하는 환자에게 과량의 헤파린이 투여된 것을 확인한 후에는 우선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담당 의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담당 의사는 헤파린의 해독제인 황산프로타민을 처방하고 투여할 수 있는데 황산프로타민은 의사가 정맥 주사해야 합니다. 간호사라면 모두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약품 주입 펌프와 관련된 환자 안전사고 사례입니다. 의약품 주입기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환자 이송 준비나 다른 의약품으로 교체, 주입 정지, 일시 중지, 재시작, 속도 변경 시 의약품 주입 펌프 설정 변경 시에는 수액 조절기가 잠겨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액이 정확하게 주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약품 주입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는 절대로 의료진 외에 장비를 조작해서는 안 됨을 교육해야 합니다. 마약류와 임시마약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약류는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 금고에 보관하는데 이 철제 금고는 밖에는 비밀번호를 누르도록 되어 있고 안에 또 다른 잠금장치가 되어 이중 잠금장치여야 합니다. 이 금고는 들어서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CCTV로 관찰 가능한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예고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되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마약류와 임시마약류의 저장시설, 즉 이중 철제 금고를 점검하는 기록부가 있어야 하고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마약류와 향정신성 약물은 근무 교대 때마다 수량을 확인하고 열쇠를 인수인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철제 금고의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하고 직원이 바뀐 경우에도 변경해야 합니다. 마약은 미리 처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처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마약류는 남은 잔량을 절차에 따라 약국에 반납해야 합니다. 마약류는 주사제, 패치, 경구약 모두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모르핀을 5mg만 사용했다면 남은 5mg은 주사기에 재서 빈 앰플과 함께 반납합니다. 듀로제 직 패치를 하루만 붙이고 있다가 부작용이 심해 제거한 경우 이 패치도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약류는 일반적으로 병동에 비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 비치약품으로 관리한다면 저장시설 점검, 매 근무조마다 비치 수량 확인 등 절차에 따라야 하며 마약 관리자는 이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의 보관 및 관리입니다.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에는 냉장 보관, 차광이 필요한 약물, 유사외관이나 유사발음, 의약품 등으로 투약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과 임상시험용의 약품과 백신 등이 있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은 2에서 8도 사이의 적절한 냉장 온도를 유지하는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고 이 경우 온도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냉장 온도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하고 냉장고가 고장났을 경우 적정 온도를 벗어난 경우에 의약품을 처리하거나 냉장고를 수리하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직원들이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광이 필요한 약물은 차광 방법을 숙지하여 관리하는데 흔히 갈색병에 들어있거나 은박지에 쌓여있는 약물은 차광이 필요한 약물입니다. 유사외관이나 유사발음 등 투약 오류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은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다른 표시 방법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안전하게 인수, 취급, 보관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직원은 이 내용을 알고 수행해야 합니다. 백신은 항상 안전한 온도가 유지되는 장소에 보관하고 적정 온도의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전용 냉장고에 보관하며 보관 냉장고의 내부 온도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와 온도 1- 알람 기능을 보유한 것이어야 합니다. 온도 관리 대장과 입고 기록 작성을 하고 보관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설비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병동에 비치 약물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수량과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투여 시 반드시 차광이 필요한 약물에 대한 의료기관 내 약제침의 지침 예시입니다. 약품으로는 니모디핀, 나이트로프레스, 비타민 K입니다. 슬라이드에서 힉소구 안정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광이 필요한 약물을 투여 시 지침을 확인해보면 점적 정맥 주입을 하는 경우에만 이 약물을 희석한 수액백을 차광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주사 볼루스 투여인 경우에는 차광할 필요는 없습니다. 희석 수액의 경우에도 수액병이나 수액백은 차광하나 수액주를 차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차광과 관련된 지침을 알고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지참약 관리입니다. 지참약이란 환자가 병원 외부에서 가져온 개인 약물입니다. 환자는 내원하는 시점에서 의료진에게 약 복용 이력을 제공하고 가지고 온 의약품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참약 관리의 목적은 내원 시 환자가 가지고 온 의약품의 적정 관리를 통해 의약품의 중복 처방으로 인한 과용량 투약 및 약물성 후작용의 유발 등 치명적인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투약 관련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은 지참약을 확인하는 절차를 4개에 명시해야 합니다. 환자가 입원하면 지참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참약의 식별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약제부에 내려 지참약을 확인하는데 주말이나 야간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는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의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지참약을 환자에게 투약하기로 하는 경우에 처방원칙과 투여 기록 등에 대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참약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지참약 등록 절차, 약품명, 용량, 용법, 투여 경로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참약을 보관하는 방법과 환자와 보호자에게 교육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직원들이 내용을 공유해야 합니다. 지참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환자가 자의로 지참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지참약을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참약을 갖고 왔는데 집으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참약을 퇴원시까지 간호사실에 보관한 뒤
퇴원 시에 되돌려주는 것과 같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전한 투약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투약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도 병원에서 적극 도입되고 있습니다.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환자와 약물의 정보를 교차 확인하여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OCS 처방 전달 시스템을 통해 의사의 처방이 전산을 통해 간호사에게 직접 전달되어 오류를 줄이고 유사 발음, 유사 약물, 유사 코드 등의 약품 처방 시 전산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오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기타 시스템적 접근 방법으로 체크리스트, 알람 시스템 등 기술적 장치를 통해 이중 확인을 유도하여 투약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환자 안전보장활동 두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은 톨스토이의 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을 풀어헤치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우리가 실천하는 손위생, 낙상 예방, 투약 관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는 환자에게는 커다란 친절이며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임상 현장에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간호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톨스토이의 명언을 하나 읽으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을 풀어헤치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오늘 배운 낙상 예방, 손위생, 안전한 투약 관리는 모두 환자에게 해를 주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친절의 표현입니다. 환자 안전은 절차이기 전에 사람을 향한 배려이며 마음을 담은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친절이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은 곧 따뜻한 간호입니다. 감사합니다.